조국 저격수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국회의원이신 곽상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가 예전에 의원실에서 일할 때 이제 뭐 군대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자기가 일하는 의원실이 가장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의원님 일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의원님이 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보좌진 분들도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하는 건 역시 미래통합당밖에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요즘 좀 근황은 좀 어떠신지요? 어제 저도 이제 공천 때문에 네. 면접 심사를 받고 왔습니다. 네. 누구 의원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네. 누구한테라도 다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며칠 이렇게 이런저런 뭐 생각하기 그 현안에 대한 이런 네네. 것보다 제 문제 때문에 이제 좀 그 집중을 했고 이제 요 정리가 좀 되고 나면은 네네. 다시 또 본래 해왔던 일들을 네. 다시 또 이제 해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낙 또 일을 많이 하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아까도 이제 저기 오늘 이야기할 거 얘기하는데 워낙 또 많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좀 아이고 헷갈리신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예.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뭐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조국 낙마에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고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예. 국민들이 사실 의원님께서 사이다 발언 하시는 거에 참 다들 시원하다 예. 이런 예.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뭐 또 이제 또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지 않습니까? 예, 좀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예. 좀 설명을 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느 것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요거 이제 코로나 얘기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저 자료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하나 좀 네, 화면에 네. 좀 올려주시죠. 이거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 이제 코로나 대구 지역 확진자 이게 누적 그 현황인데요.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지금 있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은 네. 요 밑에 빨간색 부분은 확진자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다음 요 위에 부분은 자가 대기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온 날 2월 네. 25일 날 대구 오셨는데 네. 그때 오셨을 때 그때 병원 간 사람이 일시 조금 많아진 듯 보였습니다만 그 네. 뒤로 병원 간 사람은 거의 없고 네. 확진자들이 전부 지금 자가 대기 중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이날부터 대구에서 상주하고 있는데요. 네네. 대구 와서 상주하면서 병실 문제 해결이 지금 된 게 없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그 병실이 부족하고 그렇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자가 대기 중인 분이 사망하시는 분이 지금 4분, 뭐 5분 뭐 이렇게 네.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이제 저희들이 2월 24일, 3일부터 국회에서 제가 네. 그 언론 통해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네. 개선되기는커녕 지금 도리어 지금 더 악화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생활센터 만든다고 뭐 네.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생활센터에 들어간 분이 138명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가 네. 지금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있다고 보는 네. 게 그게 지금 맞는 겁니다. 정세균 총리가 대구에 상주한다고 하면서 한 일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병실 문제 도로 악화시켜 놨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마스크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2번 국민들한테 송구하다고 사과했는데 네. 마스크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구 쪽 그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방호복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네. 지금 없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정부가 이게 무능도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절로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내려와서 지금 벌써 일주일 이상 지나갔는데도 그러니까요. 해결된 거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유일하게 이제 그 추경을 오늘인가 뭐 낸다고 하던데 네. 이 추경에도 직접 그 의료 관련되는 이런 직접 그 예산 쓰는 것보다 네. 전부 뭐 간접적으로 경기진흥하고 뭐 하는 이런 쪽 예산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이런 것들도 전부 총선용으로 의심을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걸러내고 네.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뭐 보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영덕에 있는 연수원을 해서 거기에 이제 경증 환자를 좀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기업이나 뭔가 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기업이나 이런 다른 외부에서 도움을 주는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는 정부가 좀 일을 좀 똑바로 못한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 우한에서 전세기를 저희들이 기억하는 걸로 3번 그 전세기가 왔다 네. 갔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우리가 동원한 데가 정부에서 동원한 게 아산인력개발원, 네. 그다음에 이천에 있는 국방대학원, 네. 뭐 이런 데를 그 바로 그 끄집어내서 네. 2주간 그 사용하도록 네. 그렇게 이제 그 우한 그 교포들, 우한 있는 우리 네. 교포들이랑 우리 국민들 후송을 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빨리 조치를 해서 네. 생활센터 이런 걸 빨리 만들어서 네. 뭐 그 중증 즉 경증에 따라서 차등해서 치료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하나도 지금 제대로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구 시민들, 경북 도민들 이런 분들은 가슴이 미어 터지는 거죠. 이 정부를 믿어도 되느냐? 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보면 이 통계를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왼쪽에 이게 어제 자인데 예. 지금 입원한 분들이 1,241명 그리고 지금 하신 분들이 2,195명 그러니까 63.9%는 지금 자가격리 상태거든요. 예, 근데 예. 사실 이분들 중에 이제 자가격리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생긴다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뭐 광주라든지 이런 다른 곳에서 지자체에서 그러면 우리 쪽으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지자체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중앙정부가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게 좀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이라는 예. 거는 중앙정부가 과연 뭘 하고 있는 건지 좀 예. 의심이 좀 되는 예, 거거든요. 중앙 정부가 이제 지방 정부도 핸들링하면서 네. 환자도 받고 뭐 네. 이 시설도 좀 내놓도록 만들고 네. 이런 절차를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계속 확진자 수는 지금 5천 명 넘어갔죠. 네. 자가 대기하는 분이 그 솔직히 병원 간 분보다 2배 정도 지금 그러니까요. 되는 상황이면은 이거 정부가 기능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해찬 대표가 본인이 뭐 일주일에 마스크 2개로 뭐 쓰고 있다. 그리고 뭐 김상조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마스크 수요를 줄여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어제 논란이 엄청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뭐 중국 보내는 걸 그 어느 분 말씀에 보내는 걸 우리 사정이 지금 급해서 네. 그 조금 우리 사정 좀 해결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안 보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저는 그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도 지금 우리 국민들 문제가 되니까 입국도 금지시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국민도 못 오게 하면서 물건은 또 왜 다 받아갑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 못 받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럽니다.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 그리고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중국으로 엄청나게 많이 가고 심지어는 보니까 출국할 때 1인당 300개까지 마스크를 갖고 갈 수 있다. 뭐 이런 그 공지가 이제 공항에 나와 있는 거 보면서 아니 1인당 300개씩 가져갈 수 있게 한다는 거는 그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인당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뭐 우체국이나 농협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게 1인당 5장인데 국민들한테는 1인당 5장으로 줄여놓고 출국할 때 300장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는 국민보다 외국인이 먼저 특히나 중국인이 먼저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초장에 그 처음에 이 사태가 생겼을 때 중국인 입국을 제한을 해서 사태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의사협회도 얘기하고 우리 당에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중국에서 정말 그 국내에 들어온 사람이 중국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법무부로부터 받았는데요. 12월 달에 그 중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온 경우가 48만 명입니다. 12월 전체. 그다음에 1월 달에도 46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2월 달에는 뭐 한국에 문제가 되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월에는 중국 사람이 10만 명 정도가 이제 국내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48만 명 속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사례 중에 하나가 1월 20일 날 확진 판정 받은 중국 그 여성분이 한 분 계신 언론에 그렇게 있습니다. 이분이 우한에 거주하는 분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그 1월 20일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여행차 들어와서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이 48만 명, 46만 명, 48만 명 속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그러니까요. 이 확인도 지금 못한 겁니다. 최근에 그러니까요. 이제 중국 그 유학생 그 자료 최근에 또 검사하니까 네. 뭐 코러스 그 양성 반응 나왔다고 해서 강릉에 있는 어느 학생 그렇죠.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지금 얼마나 있고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전염을 시켰는지는 지금 알 수도 없고 발표도 그러니까요.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일한 우리 한국 사람 네. 그 우한 다녀온 뭐 신천지 교도님 뭐 이런 네. 사람 중에 확진 판정 받은 사람이 있다 이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감염시키거나 감염원이 된 사례가 없는지 네.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알려고 자료를 이렇게 요청해서 지금 확인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 48만 명 가운데 얼마나 지금 섞여 있는지 그러니까요. 한국에 와서 실제로 1월 20일 날 확진 판정받은 사례가 지금 이만큼 네. 지금 생겼거든요. 그러니까요. 여행객들은 며칠 있다가 다시 떠나지 않습니까? 자기네 나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들어와서 뭐 무증상으로, 무증상으로 예. 들어와서 활동하다가 감염시켜 놓고 가고 네. 한 이런 사례들이 이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이런 사례들을 수집을 해서 네. 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우리 국민들이 퍼뜨렸다고 하는 그 보건복지부 장관을 그러니까요. 정말 한번 혼을 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뭐 그러니까 종교는 저 불교인데 예. 근데 이제 신천지 탓으로만 돌리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본인들이 제대로 방역을 못하고 검역 관리를 못한 상황을 뭔가 남 탓을 해서 그 사람들을 몰아가가지고 그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책임이다. 예.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좀 회피하려는 예. 모습을 좀 보이는 예. 것 같아서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서울시는 네. 그 확진자 가운데 4.5%인가만 신천지 교인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나머지 영역에서 감염된 분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경기도는 12% 정도가 신천지 그 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재명 지사하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그 감염된 게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 지금 감염된 분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신천지 교주 만나러 다닌다고 잡으러 다닌다고 할 게 아니고 네. 95%의 그 서울 시민, 뭐 88%의 경기 도민들을 생각하면 그 비율을 생각하면은 네. 그 다른 다른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역 활동하러 다니는 게 이게 정상인 거죠. 그렇죠. 4.5% 감염된 사람 때문에 그 교주 잡으러 다닌다 그러고 뭐 법인 폐쇄한다 그러고 이 일을 하러 다니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쇼를 하면은 그게 이제 본인들 뭐 대선 노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쇼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자기네 지역에 그 어떤 감염원이 문제가 돼서 감염이 됐는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네. 자기들이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국 상황을 가지고 자기들이 나서서 안 해줘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 지역에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감염원이 서울시는 제일 문제니까 이걸 차단하겠다. 이런 일을 하러 다녀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장, 그렇죠. 네. 경기도지사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느냐. 신천지 그 교인들 잡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뭐 법인 취소한다 그러는데 사실 신천지가 이 법인 허가를 받은 게 바로 박원순 시장이 예. 서울시장이 되고 한 달 후라는 거잖아요. 예.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여러 번 심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런 걸 보면 오히려 박원순 시장이 좀 이 교세를 불리는데 도움을 준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뭐 그게 뭐 박원순 시장이 신천지 교인이 아니겠지만 뭐 예. 그 교인이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는 건 바로 박원순 시장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되거든요. 이제 내 눈에 들보를 모르고 지금 그러니까요.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지자체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뭐 대통령병에 걸린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전국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네. 경기도의 상황에 맞는 방역 활동하고 이런 네. 거 해야 됩니다. 제가
이분들이 신천지 교주를 살인죄로 지금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고발했나요? 네, 고발을 했죠. 알고 예. 있습니다. 저는 이 지자체장이 이 사태가 방역 사태가 정리가 좀 되고 나면은 저는 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들 상대로 우리가 살인죄로 이제 고소해야 될지 모른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중앙 정부하고 의사를 뭐 같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중앙 정부와 달리 이미 우리 국민들에 대한 입국 제한을 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격리 조치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장이 김포공항에 가서 베이징에서 들어오는 중국 사람들 입국 금지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죠. 경기도지사가 인천공항 뭐 김포공항이나 어디 가서 입국 못하도록 제한하고 들어오는 중국인들 격리 조치했다는 말씀 못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분들은 아무도 이런 걸 안 했습니다. 이 48만 명, 46만 명 이렇게 이제 매달 쏟아져 들어올 때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다른 나라 정부, 지방 정부들은 이런 걸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 사람들, 지역 주민들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방역해야 될 책임이 있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만 안 한 게 아니라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안 했습니다. 네. 그럼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 지역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다쳐도 좋다, 이 질병에 감염돼도 좋다, 감염될 수도 있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냥 밀고 가겠다. 네. 제한하지 않겠다. 네. 이런 생각으로 검역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떤 격리 조치 등을 안 했죠. 네. 그러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국민들이 감염돼도 좋다. 그러다가 사망할 치사율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네. 이분들한테 신천지 교주 그분에 대한 살인죄의 책임을 묻는 거하고 그걸 좀 자기들 논리를 확대하면은 그렇죠. 좀 보면은 자동으로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제 눈에 덜보를 못 보고 지금 네. 한다고 하나 아까 그러니까요.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말씀이고 네. 신천지 법인 허가 내줬다고 했잖아요. 네. 신천지 법인 허가 내준 게 누구였나요? 박원순 서울시장이죠. 자기들이 살인죄로 고발했죠. 네. 자기들이 그대로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아직은 방역이 중요하고 방역을 최우선으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특정 종교 집단이나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네. 이렇게 새몰이 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화가 본인들한테 곧 돌아갈 것이다. 정신들 차리시고 네. 자기네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감염원이 어딘지 네. 분석을 잘 해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판단해서 활동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신천지라든지 이런데 지금 고발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이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사실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방역 그리고 손소독제가 제대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제대로 비치돼 있는지 거기에 방역은 똑바로 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염원이 네. 지금 서울시 같으면은 은평구 쪽에도 있고 다른 데도 집단 감염 일부 발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감염원이 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서 거기에 어떤 식으로 차단하는 게 맞는지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거기에 맞는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서울 시민의 95% 정도는 다른 신천지 교도들에 의한 게 아니고 다른 감염원에 의해서 지금 감염됐는데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등한시하고 5% 4몇 프로 때문에 거기에 치중해서 다닌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모든 일이 우선 순서를 이렇게 정해놓고 우선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순위 설정 자체가 아예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 이제 지금 속재양, 희생양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 뭐 대구시에서 이제 고발한다든가 하는 거는 뭐 네. 나름대로 이제 좀 근거가 이제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 90몇 프로가 지금 90% 그렇죠. 정도가 신천지 교도들에 의해서 이제 그 간에 이제 전파된 게 이제 그 상황이 많으니까 네. 거기서는 뭐 이게 주된 그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가 그분들이 자료를 안 내놓는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조치하고 뭐 고발하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만 네. 이 서울시는 뜬구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일부의 그러니까 뭐 아주 일부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뭐 예. 그 일부의 사람들만 잡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참 답답하다라고 좀 전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좀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게 지금 뭐 상황이 너무 이제 안 좋게 가는데 이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의 무능이 참 도를 넘었습니다. 아까 제가 뭐 정세균 총리 대구 가서 뭐 하고 계시는지 지금 모르겠다고 했는데 네. 사실 제가 대구 지역의 그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정세균 총리가 화상회의를 매일 한대요. 거의 뭐 화상회의 하는데 네. 화상회의에서 뭐 말씀하시는 것 잘 들어보면은 그 개인정보 유출하면은 처벌받는다는 얘기 그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방역하고 현장이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네. 그 개인정보 유출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얘기를 결국은 이게 총리가 정보 통제를 지금 하러 간 거지. 그러니까요. 그 대구 시민들 위해서 그 방역 활동을 점검하고 뭐 조치해 주겠다고 해서 간 게 아닌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병실 문제 해결 안 났죠. 그러니까요. 마스크 해결 안 났죠. 그러니까요. 방호복 해결 안 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부가 총력 대응한다고 총리까지 내려보내서 지금 뭘 해주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뭐 생활센터 뭐 만들어 가지고 그 한다고 말은 했습니다만 겨우 이제 뭐 나오고 이제 138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금 계속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32명 사망했다고 이제 되어 있지 네,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사망자 숫자가 이제 이렇게 자가대기 중 뭐 확진 판정 받는 중에 돌아가시고 뭐 이런 네. 분들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기사를 봤어요. 오후에 이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이 장례도 못 치르고 가족들이 이 화장이나 이 장례 절차를 지켜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예, 화장해서 그냥 이 유골함만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걸 보면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곤 하거든요. 그게 저도 이제 가까운 분 가족이 누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네. 저도 그 얘기를 어제 직접 들었습니다. 네네. 그 유가족 네. 쪽에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뭐 창졸간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유가족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네. 뭐 지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장례식 치를 수도 없고 장례 치르려고 병원 알아봐도 어디 받아주는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눈물겨운 그러니까요. 일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데요. 제가 요 사태가 좀 정리되면은 우리 당에서 좀 나서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네. 정부 관계자들 상대로 네.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 문재인, 박능우, 뭐 네. 강경화 장관도 있고요. 강경화 장관은 직접 책임자가 아니어서 조금 어려울 네. 것 같은데 네. 이런 분들 상대로 민사 소송도 이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전부 관련되는 자료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네. 잘 가지고 계시다가 네. 이게 조치가 좀 정리가 돼서 네. 한숨 내려지면은 국가가 정말 책임을 다했느냐, 네. 대통령이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다했느냐, 그렇죠.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은 잘했느냐, 네. 그다음에 지자체장들이 뭐 잘했느냐, 이 사람들이 정말 가평까지 신천지 교주 만나러 가평까지 가야 될 그런 급박한 상황이 정말 있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법적인 평가를 한번 받을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개인에 대한 것까지 한번 확실하게 해서 제대로 조치했는지 민사 소송까지 지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제가 지역이 우선 대구고 해서 우리 대구 지역에 계신 우리 유권자들부터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네. 저희들이 그 운동을 좀 한 달 정도 상황이 좀 진정이 되고 나면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그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받을 수 있다. 네. 이 관계자들이 네. 뭐 정세균 총리, 뭐 대통령 뭐 다 전부 그렇죠.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이렇게 좀 해야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일을 하지 않겠냐. 네. 아무것도 뭐 못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 얼마나 분통 터뜨립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라도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지금 경고를 지금 하는 겁니다. 좀 네.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요. 이런 나중에 법적인 책임 같은 걸 벗어날 수 있도록 네. 어떤 자기들이 좀 더 열심히 뛰고 좀 더 확인하고 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가 지금이라도 좀 많이 좀 수그러들고 이제 확산세가 줄어들고 이제 좀 종식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분위기면은 점점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감염이 되고 그리고 국민들의 공포감은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예, 그렇지 이제 며칠 전에 서울대병원 가서 전공의사 감염내과 하시는 분 말씀이 네. 이제 우선 그 단기적으로는 3월 말까지가 우선 한번 추이를 봐야 되고 잘못되면은 연말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 한 40%까지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네. 지금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저희들도 추이나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장기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대비를 하고 방책을 빨리 세워서 진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자가격리자 이렇게 자가격리 시켜놔놓고 확진되고 나면 병명을 알았는데 병명 알고 집에 가 있으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실감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뭐 약이라도 뭐 치료약이라도 있으면 그렇죠. 집에 계시는 예, 게 예. 사실 예. 뭐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치료약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어떤 게 원인인지 제대로 모르고 치료약도 없고 뭐 백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 항바이러스제를 그냥 막 넣어서 그 중에 개개인별로 효과가 있으면은 다행히 이제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지금 되게 위기 상황인데 정부가 너무 주먹국으로 움직이는 건 아닌가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예, 이제 참 초장에 네, 이국 통제한 나라들은 지금 다 그 발병자 숫자를 뭐 2자리 숫자 정도로 이렇게 유지 관리해서 지금 가고 있고 네, 그 못한 나라 한국, 일본, 이태리 뭐 이란 이게 이제 대표적인 망한 지금 방역에서 실패한 네. 국가지 않습니까? 이 국가들이 전부 중국 눈치 보느라고 전부 입국 제한 안 했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그 화를 불러왔습니다. 네. 참 그런 거 보면은 초기에 의사협회에서 그리고 감염학회에서 중국의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금지를 했으면 지금 아마 조용히 마무리돼서 오히려 본인들한테도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감염을 좀 최대한 줄여서 성공했다. 그랬으면 본인들이 총선에서 되게 유리했을 텐데 지금 본인들이 어떻게 화를 자초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요 다음 이제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의원님이 지역구인 대구 중구 남부의 확진자가 병원을 갔는데 걸린 기간.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요건 자료가 2월 26일자 기준입니다. 네네. 저희들이 26일자. 이게 공무원들이 지금 워낙 현장이 바쁘고 급해서 저희들이 네. 자료를 업데이트 요청을 못해서 지금 그런데요. 네. 이게 2월 26일이니까 이때는 지금 보시면 요때까지 상황입니다. 대구 지역 확진자가 약 예. 700명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일 때인데. 그때 상황에서 평균 대기일이 4일 내지 3일 정도 이제 병원 입원하기까지 4일이나 3일 정도 걸리더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수치가 훨씬 늘어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대기하고 있는 기간도 지금 더 늘어났을 거라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공무원들 지금 너무 바쁜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또 뭐 얘기해서 하기가 좀 못해서 지금 자료 요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뭐 미루어 짐작컨대 숫자가 이만큼 늘어났는데 네. 이 병실이 안 만들어졌는데 이 어떻게 이거
뭐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 26일 기준으로 지금 이제 3월 3일까지 예. 그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한 4배가 좀 예. 안 되게 늘었고요. 예. 그리고 자가대 기준이면 7배 정도.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가 309명에서 2,195명. 예.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368명에서 1,241명. 예. 예. 이 얘기는 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수만큼 같이 올라갔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예. 이게 점점점 자가대기가 많아진다는 예. 거는 정부가 이제 병상 확보도 좀 실패한 거고 예. 그리고 뭐 경증 환자에 대한 뭐 센터 확보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병상 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 360이 1,200명으로 이제 됐으니까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뭐 병상을 마련한다고 이제 좀 한 거죠. 네. 했지만은 이 정도 추세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빨리 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2월 24일, 5일 뭐 계속 그 주장을 하고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병실 확보를 어떻게 해줄 건지 빨리 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뭐 우한과 전 세계로 들어온 우리 저 국민들 그 한 그런 선례로라도 좀 해서 해달라고 그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이 열흘 다 돼가지 않습니까? 네. 아무런 방책이 지금 없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참 보면 이제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병원 예, 통째로 예, 격리를 하는 뭐 그런 것처럼 차라리 이제 병원을 아예 통으로 다른 그 거기 있는 기존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병원을 아예 하나 이렇게 뭐 통으로 이제 그 감염 이제 누적 그 확진자들을 거기에 이제 수용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집중 치료를 해야 될 필요성도 사실 저는 보인다고 보거든요. 예, 그 치료 방식이나 이런 건 이제 뭐 전문가들, 네. 의사들이 있으니까 뭐 그 적절한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 방안을 제시하고 얘기를 하면은 정부가 빨리 결정을 해서 네. 그 방안을 빨리 시행을 해줘야 되는데 의사들이 이런저런 방안을 내고 현장에서 이런 그 확대를 시켜달라는 대구시장이 뭐 건의하고 이렇게 해봐도 지금 이게 안 먹히는 게 지금 열흘째 지금 안 먹히고 있습니다. 총리가 대구 가서 상주하면은 대구시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두 사람이 좀 앉아서 상의해가지고 방법을 찾고 그렇죠. 총리가 그걸 그거 빨리 실행해주기 위해서 정부처를 대표 관장하는 총리가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총리가 그걸 빨리 실행을 시켜줘야죠.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지금 이렇게 지금 악화돼 가고 있는데 총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대구 가서? 그러니까요. 참 저도 좀 답답하고 예. 총리가 무슨 뭐 개인 정보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그렇습니다. 뭐 대구의 인근에 보면 지금 경산도 이제 집단 감염이 좀 발생하고 예, 그랬는데 이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그런 뭐 방역이라든지 예를 들면 예. 그 대구도 보면 이제 시외버스나 아니면은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경산이라든지 칠곡 이런 데로 가는 또 버스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대중교통들이 있는데 뭐 그리고 전철도 연결이 돼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방역을 좀 더 강화하라 이런 걸 지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우선순위를 신천지 교인들한테 두고 이제 우선 검사를 신천지 교인들 중심으로 우선시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연히 뭐 신천지 교인 중심으로 한 이 감염 숫자가 이제 많이 이제 발생하는 걸로 나왔습니다만 네. 이제 그 교인들 상대로 한 검사가 이제 어느 정도 끝이 날 단계에 이제 이르렀거든요. 네. 그 지금도 대구시가 일반 시민들, 대구 시민들 상대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입장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신천지 교인에 의한 감염이 아니라 일반 다른 원인에 의한 감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때가 이제 점점 돼가는 거죠. 네. 그 이제 중국인 유학생이 강릉 와서 이제 그 무증상으로 왔다가 예, 와서 확진되고. 확진되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한 감염 사례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게 이제 조사돼 나가면 나갈수록 이제 신천지 교인 비율은 조금씩 이제 낮아질 거고 이제 일반 다른 원인에 의한 감염이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그 늘어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곧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속죄양을 만들려고 이게 자꾸 이렇게 시도를 할 게 아니고 네. 정확하게 어디에서 감염이 어디서 왔는지 이 원인을 빨리 찾아내고 네. 그에 맞는 방역 활동을 빨리 펼쳐 나가야지. 네. 지금 특정 집단이나 교인들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분들이 일부러 교회 가서 일부러 자기들끼리 퍼뜨리자고 자기들끼리 결의를 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 31만 확진자가 신천지 그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과도한 불안감은 필요가 없다. 예. 그리고 뭐 집단 행사라든지 큰 대규모 행사를
뭐 취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때 모든 종교 행사를 금지하도록 권고한다라거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천지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신천지가 책임이 좀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이 경제가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런 사태가 벌어져 놓고선 지금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런데 그게 이제 저도 국회에서 그 교육위 그 위원으로 이제 토론회를 이제 저도 했는데 네. 그날 아침에도 저도 많이 망설였거든요. 이거 네. 해도 되나 안 해야 되나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네. 대통령이 괜찮으니까 이제 하라고 했는데 당일날 아침에 제가 그 토론회를 취소합니다 하고 그 참석하시기로 한 분한테 네. 통보를 해드리면은 네. 이것도 또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고 또 그러니까요. 오해를 이제 또 받을 수가 있고 뭐 그런 네. 그런 상황이라서 저도 이제 그 했고 뭐 국회에서도 뭐 하면 안 된다든가 네. 뭐 그런 뭐 얘기가 일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행사 한다고 뭐 다 이제 예정이 돼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뭐 뭐 민주당 대변인이 또 그걸 뭐 공격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건 도대체 그 대통령 말 믿고 했던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면은 그럼 대통령을 공격을 해야지. 그러니까요. 제가 왜 저희들한테 왜 얘기를 하느냐? 아니 그 방역이나 방호상 이게 그 꼭 필요하다. 이 행사를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대통령도 아직까지는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들도 그 행사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요. 예. 그럼 미루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아무 뭐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걸 그걸 또 저희들이 취소하면은 또 대통령 그 얘기를 또 거부했다고 반대로 했다고 또 뭐라고 이게 이제 뭐 대통령이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예. 이제 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이 이제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다니까 협조한 건데 그걸 예. 가지고 지금 누구를 지금 마녀사냥하려 그러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제 좀 얘기를 더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대통령이 하라 그러고 그리고 더 웃긴 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죠. 민주당 대표가 3일에 한 번씩 마스크 써도 된다 그랬더니 식약처에서 매일 마스크를 바꿔야 된다 그랬다가 또 말을 또 바꿨어요. 이 엇박자가 지금 민주당과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이 엇박자가 계속 나고 있고 그리고 뭐 면 마스크가 안 된다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이제 면 마스크도 된다고. 이게 참 뭐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제가 예전에 그 한번 얘기한 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부가 하는 말은 반대로 들으면 맞다고. 네. 이 정부가 하는 얘기는 다 반대로 이제 들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통령 말이 이렇게 이제 희화화되고 자꾸 희화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이렇게 그 한쪽으로 이렇게 그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자꾸 편 가르고 그러니까요. 말 바꾸고 말 뒤집고 이래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고 그러니까요. 정말 참 아이고 너무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방송이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이제 참담한 현실에 잠시 박상대님이 한숨을 쉬셨는데 사실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심정이실 거예요. 이제 이게 한쪽으로 딱 힘을 모아서 쭉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로 쭉 가다가 여기가 아니구나 또 이쪽으로 가자 또 이랬다가 또 아니다 저기가 더 맞았다 뭐 이렇게 지금 나가는 그런 엇박자가 있고 갈짓자인 걸 보이니까요. 아까 그 김재원 의장하고 경제정책 관련된 얘기도 하던데 그게 소득주도 성장해서 지금 그 국민 소득까지 지금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최초로. 그러니까요. 지금 뭐 20년 넘게 만에 최초로 뭐 지금 이제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 얘기도 뭐 나중에 또 이제 김재원 의원이 다시 또 이제 추가로 또 설명을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뭐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의원님을 모신 가장 큰 이유 지금 정부에서는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이제 유포할 경우에 엄벌에 처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각상도 의원님이 가짜 뉴스에 피해자가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네. 뭐 김현 전 그 대변인 네. 민주당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김성수란 분은 또 제가 청도 대남병원까지 갔다 왔다 네. 양성 판정 받았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그날 제가 병원 가서 검사를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네. 기다리고 있는 중에 뭐 그 전날부터 뭐 양성이라고 한다고 하는 소문이 나서 네. 전날 저녁에 제가 여러 언론사로부터 그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양성이라면서요. 네. 그리고 또 다음날 아침에 이제 또 그 전희경 의원하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저보다 한 10분 정도 빨리 이제 그 통보를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또 그 10분 사이를 두고 또 저기는 양성이라서 검사가 길어지고 있다. 정밀 검사한다. 뭐 이러면서 또 막 그 기자들 전화 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 원인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제 물어보니까 전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김성수 씨라든지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하니까 기자들이 저한테 밤에도 늦게도 전화 와서 괜찮으세요? 뭐 물어보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정부가 집권 여당이 이런 장난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요. 저는 이 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권한이나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요. 기자들이 전날 이제 저한테 전화 와서 묻는 게 그 경찰 정보 사이트하고 이런 데서도 다 그 양성이라고 뭐 그런 보고가 지금 확실한 보고가 지금 이미 네. 있어서 네. 그래서 뭐 회사 안에서 그 직접 본인한테 한번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전화 드린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기자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 이게 저도 모르죠. 저도 검사 의뢰에다 놓고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네. 있는데 양성이라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또 신천지하고 제가 뭐 연관이 있다고. 예, 네.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신천지 교회 대구 교회 그 건물이 우리 남구에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남구청에서 이제 자원봉사자들 다 한 20군데 정도 이제 네. 모아서 신천변에서 이제 그 자원봉사자 격려하는 이제 뭐 서로 나눔 봉사 격려하는 이런 이제 행사를 한 게 있는데 그 자리에 그 신천지 교인들도 자원봉사단이 뭐 있는가 보더라고요. 네. 그분들도 오셨길래 부스를 이렇게 쭉 돌면서 네. 그분들하고 사진 하나 찍었는데 그분들이 아마 그걸 올려놓은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신천지 행사에 참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날 구청 행사에서 참석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 와서 그러니까요. 다 이렇게 그 돌아보고 뭐 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신천지하고 또 그렇다 이런 얘기도 버터리고 또 뭐 한 군데서는 또 제가 이제 변호사 하던 때 이제 네. 그 뭐 비용을 다 못 받아가지고 네. 그 주식회사 신천지 농장 이건 신천지 뭐 신천지 아파트도 있고 이런데 네, 그렇죠. 예, 네. 신천지 제주도에 농장 신천지 아파트도 있고 뭐 그렇다 그러던데. 예, 신천지 농장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뭐 돈을 받을 게 있어서 그 부동산에 압류를 이제 아직 건저당을 설정했는데 이게 신천지 소유 뭐 그 땅에다가 이제 그 압류 건저당 설정했다고 그래서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법인하고 저는 이게 분명히 다른 데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게 또 같은 소유 땅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또 그 신천지하고 제가 관계가 좋으면은 제가 변호사 비용을 그냥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못 받았으니까 건저당 설정했다가 그러니까요. 그 나중에 이제 민정수석 가면서 제가 그냥 아유 이게 이런 지저분한 거 안고 그 공직 생활을 못 한다. 그래서 네. 아예 막 포기하고 정리를 해버렸는데 네. 그 사이가 좋으면은 그런 건저당 설정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죠. 있나요? 이게 원래 예. 그런 법적인 조치는 예. 이제 갈 때까지 예, 갔을 예, 때 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건 뭐 서로 사이가 원만하지 않은 뭐 채권 채무 관계 원만하지 않다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나 있는 건데 그걸 또 뭐 무슨 제가 신천지하고 뭐 무슨 큰 관련이 있는 듯이 이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정부가 속죄양을 뭐 만들고 싶으면은 네. 제대로 좀 알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짜 뉴스 자기들이 퍼뜨린 가짜 뉴스는 절대 아무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하신 분들에 대한 고소는 좀 고소했습니다. 김현 의원하고 김성수 그라는 네, 분한테는 고소를 이미 이제 해서 네. 조치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네. 김현 의원이라는 분은 그 민주당 공천 신청한 분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고소를 해놓고 있는 당연히 선거법 예, 위반이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이 공직선거에 나가려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로 예, 기방을 예, 한 거니까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참 제가 봤을 때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아닌지 좀 예.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이제 가짜 뉴스의 근원이 드루킹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이제 댓글 조작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인데 그런 시초 원조가 민주당이고 그런 그 피를 이렇게 쭉 이어오고 있다. 네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제 의원님이 너무 이 정권과 민주당의 이제 좀 치부를 많이 드러내다 보니까 저들이 계속 공격을 좀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곽상도 의원님만큼 일 열심히 하는 분 사실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마 여기 시청자분들이 지금 채팅으로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니 곽상도 의원님을 공격하다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예, 고소해서 꼭 처벌받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이 일을 잘하시고 그리고 또 정권이 잘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서 국민들에게 좀 행복한 그 생활을 좀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다 보니까 정권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라서 이렇게 좀 괴롭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을 좀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뭐 이제 중구, 남구 이런데 이제 사실 뭐 대구 지역에 좀 많이 지금 성원을 좀 보내고 계신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혹시 뭐 여유가 되시거나 이러면 이쪽으로 뭐 마스크도 좀 보내주셔도 되고 사실 뭐 성금도 보내주셔도 되고 왜냐면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이제 그 당에서도 지금 그 후원금 모집하고 하는 걸 있던데 저도 동참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네. 하고 또 많이 이제 그 성원해 주시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지역에 많이 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이제 그 동맥경화라고 하나요? 이게 네. 전달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정리해서 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분들이 좀 어려움을 덜 겪고 지금 네. 일하시는 것도 어려운데 네. 지원 뭐 충분한 재원도 있는데 뭐 그 지원을 못 받는 뭐 어제 그렇죠. 뭐 컵밥에 네, 뭐 컵밥 드시는 우유 그런- 예, 이런 상황은 안 생기도록 네. 좀 이제 지원 체계도 조금 이제 정비가 됐으면 싶습니다. 네. 되게 그 현장에서 그 보건소 직원들하고 뭐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렇죠. 병원들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제 그 현장에서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들도 그걸 나눠 드리지는 못해도 어떻게든지 도움이 좀 되는 쪽으로 네. 우리 당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저도 동참할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